자, 시작하겠습니다. 2022년 11월 고1 국어 모의고사 문학 진행하고 있고요. 34에서 37번 지문 분석입니다. 뭐였더라 제목이? 까먹었네요. 일민가하고 그 다음에 화춘의장 요거를 보도록 하겠고요. 먼저 보고 지문 분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와나의 공통점, 다음에 문맥음의 파악하기 35번을 읽어가면서, 다음에 가와 나를 비교하여 이해한 내용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지금 중간에 좀 끊어져 있는 부분도 있죠. 그래서 가 보고서 36번은 가를 먼저 보고 제끼겠습니다. 네, 제껴주면 되겠고, 37번 보기를 바탕으로 해설서이니까 이 박스 보고 들어가야 될 것 같네요. 자, 먼저 박스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가와 나는 자기 성찰과 현실에 대한 고민이 드러나 있는 작품이다. 가의 화자는 속세에서 갈등을 겪고 은거하는 삶을 살고 있다. 이때 화자는 자연을 통해 위안을 얻기도 하지만 번민을 떨치지 못하는 자신을 인식하며 자연에서의 삶에서도 세상을 향한 마음을 드러낸다. 자, 이때 번민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고민이 많습니다. 고민과 갈등이 가득 차 있는 상태예요. 자, 나의 글쓴이는 자신과 대조적인 삶을 살고 있는 대상을 통해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글쓴이는 가치 있는 삶의 모습을 깨닫고 무기력한 삶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낸다. 자, 그러면 일민가 먼저 보도록 하겠고요. 자, 일민이라고 하면은 숨어 사는 사람, 그냥 한자 그대로는 숨어 사는 백성인데, 보통 과거에는 이제 선비들이 어떤 학식과 덕망을 갖춘 선비들이 정계에 진출하지 않고 제야에 묻혀 삽니다. 그걸 또 일민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고전시가 같은 경우는요, 고전시 같은 경우에는 한자어가 많이 나옵니다. 한자어가 많이 나오고 고유어가 많이 나오는데 이거 정리해 줘야 돼요. 예. 자주 나오는 표현들은 다른 작품에서 또 나옵니다. 예, 또 나오기 때문에 그때그때 정리해 줘서 마치 그 영어 단어 공부하는 것처럼 단어장 하나 만들어서 고전 어휘 여러분들 반드시 정리를 해 줘야 됩니다. 현대어가 아니기 때문에 어렵기도 하고, 여러분들은 이제 공부하는 학생 입장이니까 비문학 파트도 어렵죠. 용어 같은 거 잘 모르는 단어 나오면 굉장히 어려운데 그런 것들도 역시 정리를 반드시 해 줘야 됩니다. 자, 이 작품 가사고요. 예. 가사는 3, 4초 음수율에 3, 4 또는 4, 4조 음수율의 사음보 연속체입니다. 사음보 연속체로 돌아가는 조선시대 고유 장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일민가 바로 보겠습니다. 이 몸이 늦게 나서 세상이 할 일 없어 강호에 임자되어 풍월로 늙어가니. 자, 강호에 임자되었다. 풍월, 바람과 달인데 풍월 하면은 자연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연 속에서 늙어가니. 자, 강호도 강과 호수인데 이거 자연이죠. 예. 자연 속에 늙어가니 물 외 청복이 없다 할까마는. 물은 속세고요. 속세 밖에 청복, 밝은 복, 이게 되겠죠. 자, 그래서 물에 청복하면 뭘 의미하느냐? 자연 친화, 자연 속의 삶, 자연 속 삶, 이렇게 생각하면 편할 것 같아요. 물의 청복이 없다야 할까마는. 그러니까 자연 속에 사는 거 즐겁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돌이켜 생각하니 애달픈 일이 많고 많다. 만물의 귀한 것이 사람의 으뜸인데 그 중에 남자되어 이목청명 갖춰 삼겨. 이목, 귀와 눈이 총명한 것을 갖춰 삼겨, 갖추고 만들어져, 이런 얘기입니다. 평생에 먹은 뜻이 일신북이 아니라 일시 이 한 몸 부자 되고 귀하게 된 게 아니었는데 세월이 훌쩍 가고 지업에 때를 놓쳐. 지업은 이제 학업이에요. 학업, 공부입니다. 공부에 때를 놓쳐 백수 공명을 겨우 구로 이뤄내니. 백수, 흰머리. 흰머리니까 나이가 늙었다는 얘기죠. 늙음. 흰머리의 공명을 겨우 이뤘다. 그러니까 이제 관직에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좀 나이 많게 관리가 됐어요. 백수공명을 겨우 구로 이뤄내니 종족이 저하고 우리가 종족은 뭐 내가 지금까지 뭘 해갖고 뭘 했는가 앞으로 뭘 할 것인가 이거 종족이죠. 예, 저하고 두렵고 멀고 싫고 또 마음대로 되지도 않고 이런 얘기입니다. 새로도 기구하야 새로 세상 길 또는 뭐 출색 길 이렇게도 봐도 되겠습니다. 기구하다. 원래 기구라는 말이 산의 길이 험난한 것, 산길이 험한 것을 기구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또는 우리는 어떻게 얘기해요? 막 운명이 기구하다 이렇게도 말하죠. 바로 여기에서 운명이 기구하다는 것과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겨우 나이 들어서 관직에 올라갔는데 이게 내가 하는 게 좀 그렇게 그다지 마음에 들지 않고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출세길도 어렵습니다. 수년 몇 년 동안 낮은 벼슬로 남 따라다니다가 삼춘이 쉽게 가니 삼춘 봄 휘빛 봄빛이 쉽게 가니 밑에 삼춘이는 뭐 자기 인생의 영광 그죠? 뭐 관직이 올라가고 또 막 바삐 살고 그런 게 되겠죠. 봄빛이 쉽게 가니 촌초심이 그지없어. 촌초심 원래는 뭐 마디촌 풀 마음이란 얘기인데 막 단순한 마음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이게 이제 부모님 생각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부모님에 대한 어떤 효도, 효심, 촌초심이 그치 없어. 동장을 빌어차고 동장 동으로 만든 도장을 빌려차고 오마를 바삐오롱 원래 오마는 이제 기병대 뭐 이렇게를 의미를 하는데 옛날에는 이제 관리들이 어디 지방 출장이나 어디 갈 때 말을 빌려 타죠. 앞에 보여주고 그거 생각하면 돼요. 출장 갈 때 타는 말들. 자, 도장을 빌려 차고 오마를 바삐무라 남주 백리지에 남주 땅 백리 곳에 여민 후식 하렸더니 여민 뭐뭐과 함께 백성과 함께 휴식하고자 하였더니 그러니까 이제 여민 휴식한다면은 뭐 이쪽 가서 좀 이렇게 백성들 다스리면서 좀 휴양 좀 하고 그러려고 했는데 이마흰 모진 봄이 어디서 나타났는가? 자, 요거는 좀 이렇게 백그라운드를 좀 봐야 되는데요. 예, 이게 이마흰 모진 범 이게 이인엽이라는 사람을 나타낸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 가사를 쓴 사람이 이제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풀어낸 게 있었는데, 예, 이게 아마 좀 고위 관리, 예, 좀 툭 튀어나와가지고 조금 이렇게 방해한 사람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직접 밝히기는 뭐 하니까 이렇게 이마흰 모진범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이 사람이 어디서 나타났는가? 가뜩이나 엷은 환정, 엷다 두텁지 않은 환정, 예, 뭐 관직에 올라 있는 마음. 그러니까 나 더 이상 공무원 관리 좀 계속 할 수 있을까? 막 그런 상태인데 하루에쯤에 제가 되겠다. 예, 없어진다는 얘기죠. 더 이상 나 관리하기 싫다 이렇게 되겠죠. 젖은 옷 벗어놓고 황간으로 갈아 쓰고 황간 풀로 이끈 관이란 뜻으로 이거는 일반 평미 백성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관직을 관뒀다는 얘기죠. 관직을 관두고 채 하나 떨쳐지고 호연이 돌아오니 어디로 돌아옵니까? 아마 고향으로 돌아왔겠죠. 예,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산천에 의구하고 송죽이 반기는데 의구는 의인법 할 때 의예요. 뭐뭐처럼 뭐뭐 같이. 구는 옛구자. 예전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산천이 예전과 같고 소나무, 대나무가 반기는 듯. 자, 고향 이미지죠. 예, 고향 이미지. 시비를 찾아들어 삼경을 다스리니 시비 살인문. 이것도 이제 고전 시가에서 많이 나오죠. 살인문을 찾아들어 자기 뭐 살던 집이 되겠죠. 살인문을 찾아들어 삼경을 다스리니 유학에서 말하는 경전들입니다. 책들. 금서일실이 이 안이 내 분인가. 금서 가야금 책 한 방의 가야금과 책이 이 안이 내 분수인가. 여기 서리법도 들어갔죠. 이게 내 분수다. 앞냇가에 고기를 낳고 뒷산에 약을 캐요. 여긴 대구법이 쓰였네요. 네. 대구법은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 유사한 통사구죠. 유사 문장을 한 번 더 쳐주는 겁니다. 바로 쳐주는 것을 대구법이라고 그래요. 앞냇가에 고기 낳고 뒷산에 약을 캐요. 수업을 일로 삼아 손수하는 일이란 얘기죠. 그래서 뭐 소일거리로 일을 삼아 연연을 보내. 남은
그 여생을 보내니 인생 지락이 이밖에 또 없도다. 인생의 지극한 즐거움이 이밖에 또 없다. 중략. 그래서 윗부분에서는 내용 간단합니다. 말년에 좀 나이 들어서 관직에 겨우 올랐는데 그것도 이제 뭐 너무 어려워요. 관직 생활이. 그러는 차에 이마에 흰 모진 범 때문에 이제 관직 그만두고 이제 고향에 돌아와서 이제 소일거리하면서 남은 여생을 보내고 있습니다. 중략. 박잔에 술을 부어 알맞게 먹은 박으로 만든 잔. 수조가 물 노래를 길이 읊고 혼자 서서 흔들대니 호탕한 미친 흥을 행여 아니 남이 알겠는가. 서리뻥 혼자 즐기고 있습니다. 하마 저물었느냐 벌써 저물었느냐 먼 산에 달이 오른다. 그만하여 쉬어보자. 바위에 배를 메어라. 패량이 비스듬히 쓰고 오죽장 흩어지퍼. 오죽장이 대나무 종류고요. 대나무 지팡이 흩어지퍼. 모래뚝을 돌아들어 석경 돌기단으로 올라가니 오류댁 소세한데 경물이 세려라. 자, 오류는 다섯 버드나무는 뜻으로 오류하면 도연명이 자기 집을 짓고 살 때 근처에다가 버드나무 5개 심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도 자주 쓰이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자연과의 일체감, 자연 속에서 한가로운 삶을 이야기할 때 이런 걸 많이 쓰고, 그러니까 오류댁은 진짜 도연명이 사는 집이 아니라 자기 집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소세, 맑고 깨끗하고 조용하다는 뜻입니다. 오류댁이 소세한데 경치가 새롭구나. 솔그늘, 소나무 그늘에 흩어걸으며 원근, 멀고 가까운 곳을 바라보니 수월, 달과 물이 영롱하여 건곤 하늘과 땅이 제각기인 듯. 히히호호하야. 뭐 이건 즐거운 삶이죠. 히히호호하야. 신세를 다 있겠구나. 자신의 신세 다 있겠다. 자, 그래서 이쪽 부분 보면 이제 자연 친화적인 삶, 자연을 즐기면서 어떤 이 속세에서 괴로웠던 삶을 다 있겠구나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중에 맺힌 마음 북골에 달렸으니, 북골은 북쪽 궁궐이라는 뜻으로 이게 임금 있는 곳입니다. 임금 계신 곳. 그래서 뭐 자기는 이제 관직 그만두고 자연 친화적인 삶을 살고 있지만 그래도 임금은 그리워하고 있네요. 예, 그래서 이거를 문학 용어로 연군지정이라고 해요. 연군, 군주를 사모하는 마음. 자, 이 중에 맺힌 마음 북골에 달렸으니 사안의 사족도사 옛일이 오늘이세. 자, 요거는 이제 중국 고사가 되겠고요. 여기 보면은 진나라 사람 사안이 음악으로 시름을 달래며 지냈다고 한다. 이거죠? 네, 그래서 임금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로 달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내 근심이 무익한 줄, 이익이 없은 줄 모르지 아니하되 천성이 못 변하니 진실로 가설없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안 변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웃기다 이런 얘기입니다. 두어라 강호의 일민이 되어, 일민 숨어 사는 백성이 되어 축성수나 하리라. 축성수 축 기원해요. 이게 임금입니다. 임금. 수는 만수무강, 목숨 숫자 만수. 그래서 임금이 만수무강하기를 기원하리라. 이렇게 끝맺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략 이후의 내용은 이 사람이 이제 은신하면서 자연 친화적인 삶을 보여주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임금에 대한 그리움이 남아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작품 보도록 할게요. 이 작품이 화춘의장, 꽃화자, 봄춘자, 의장. 아마 봄꽃을 담고 있는 가구? 이런 의미가 될 것 같네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작품 수필이고, 수필을 볼 때도 시하고 똑같이 보면 됩니다. 정서 찾고요. 왜 그런 거 찾고 표현 기법 찾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글쓰니 나죠, 나. 자식 경험담. 그리고 우리가 흔히 이제 여러분들 학생이잖아요. 학생들이 보는 이 수필에는 항상 깨달음이 있어요. 이제 교훈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 체크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봅니다. 붉은 튤립의 열 옆으로, 그러니까 튤립이 쫙 이렇게 열 맞춰 있는 겁니다. 열 옆으로 나무 장미의 만발한 일항이 늘어서고 달리아가 장성하며 크게 자라며 한편에는 우방의 활렵이 온통 빈틈없는 푸른 보료를 편다. 보료는 이렇게 바닥에 까는 이불 같은 것들, 뭐 쿠션 같은 것들. 가구에서는 좀채 얻어볼 수 없는 귀한 경물이니
경치니 아침 저녁으로 손쉽게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나는 자신을 행복스럽게 여긴다. 자, 문맥의미 파악하기 들어가야 되겠죠. 아차차. 자, 문맥의미 파악하기 하나 우리 내가 놓친 것 같은데. 자, 먼저 35번은 1번 보겠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풍경의 가치를 인식하며 이를 수시로 감상할 진에 따른 글쓴이 심정이 드러났다. 맞죠? 그 다음에 36번도 우리 한번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가를 봤기 때문에 가장 적절한 것. 가의 오만은 화자를 과거에 억압하는 대상 아니죠. 이거 말 빌렸다고 어디 간단 얘기야? 2번 가의 옷은 화자가 자연 풍경에 대한 감탄을 자아내게 하는 소재고 가의 옷이 어디 있었더라? 기억이 안 납니다. 네, 옷만 다시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가의 옷이 젖은 옷 벗어놓고 황간으로 가서 이때 젖은 옷은 관직을 의미하겠죠. 예. 관직을 의미하기 때문에 풍경에 대한 감탄 아니고 가의 송죽은 화자가 새로운 공간으로 돌아와서 새로운 공간이 아니라 고향이죠. 고향. 4번 가의 달은 화자의 행동 변화가 일어나는 시간적 배경을 나타내는 소재고 달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달이 어디 있더라? 중략 부분이 있었나요? 예. 하마 벌써 저물었느냐? 달이 오른다. 그만하여 쉬어보자. 예. 달이 오르니까 그만하고 쉬자. 이렇게 해놨네. 자, 우선은 체크 좀 해놓고요. 네. 앞부분 체크. 그 다음에 5번. 가의 오류댁은 화자가 동경하는 행위가 들어간 거 맞죠? 예. 도윤명이었기 때문에. 자, 그러면 1, 2, 3번은 아니고 4, 5번 중에 하나 우리가 고르면 되겠습니다. 나를 보고서 제끼겠습니다. 다시 나 지문으로 점프. 자, 그래서 나에서 요 부분에서는요. 이 사람이 어떤 그 경치를 보고 좀 이렇게 긍정적으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자, 그 한 조각의 밭을 다스려 아름다운 꽃을 보이는 사람은 놀라운 제인. 제인은 재주 있는 사람. 놀라운 재주 있는 사람도 장정도 아니라 별 사람 아닌 한 사람의 60을 넘은 노인인 것이다. 봄에 씨를 뿌려 꽃을 피우고 가을에 뒷거둠을 마치고 다시 갈아엎을 때까지 그 밭을 만드는 사람은 참으로 그 60옹 단 한 사람인 것이다. 옹은 나이 든 사람을 조금 이렇게 높여서 대우해서 부르는 게 옹이죠. 씨를 뿌리기 시작한 날부터는 하루도 번기는 날이 없이 아침만 되면 60옹은 보에 쟁기를 싸가지고 어디서나 나타난다. 그래서 요 노인이 굉장히 부지런하군요. 예, 부지런함. 살수, 중경시비, 제초배토, 그때그때를 따라 일과에는 소금의 소홀도 없으며, 자, 여기 살수, 중경시비는 뭐냐면은, 이제 물도 뿌리고, 밭 가운데, 이제 퇴비도 뿌리고, 제초도 하고, 배토, 흙도 다시 뿌리고,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밭을 관리를 하는 거예요, 밭 관리. 조금의 소홀도 없으며 일정한 필요의 과정이 50평의 구석구석까지 알뜰히 있고 제때의 아름다운 성과를 맺게 한다. 옹은 허리가 휘고 기력이 부실하나 서두르는 법 없이 지치는 법 없이 말하는 법 없이 저기 나열하고 있네요. 날이 마치도록 묵묵히 일하며 그의 장기가 미치는 뒷자취는 나날이 면목이 새롭고 아름다워진다. 장기는 뭐 이렇게 도구들, 기구들, 밭을 이렇게 가꾸는 도구들이 되겠죠. 자, 니은 부분입니다. 35의 2번. 대상에 대한 의혹이 해소되어가? 글쓴이 인식이 드러나 있다. 자, 우선 보류해 놓겠습니다. 다시 지문. 의혹 해소가, 이 부분은 이제 의혹 해소가 아니라, 그, 노인의 어떤 그 밭을, 좀 이렇게 부지런하게 밭을 가꾸는 모습이 나타나 있는 거죠. 자, 침착하게 움직이는 그의 모습을 바라볼 때, 거기에는 고로 힘들고자 힘든 노동의 의식의 표적은 조금도 눈에 띄지 않으며 도리어 한이랑의 흙을 아끼고 사랑하는 그 고동에는 만신, 몸 가득한 희열이 드러나 보인다. 때때로 얼굴이 마주칠 때 아이같이 방긋 웃어 보이는 동심의 표정을 읽으면 그는 괴롭게 노동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50평 속에서 천진하게 장난하고 예술하고 있는 것이라고 번역된다. 예, 아마 그 밭이 한 50평 정도 되나 봐요. 자, 디귿 부분입니다. 35의 3번. 주의 깊게 살펴본 대상의 면모를 주관적으로 해석하는 글쓴이 인식 맞죠? 노인의 모습을 자기가 나름대로 나름대로 의미를 찾았어요.
참으로 50평 속에서의 그의 생활은 실은 노역이 아니라 즐거운 예술이라고 보여진다. 근로와 예술을 동시에 가진 생활, 생활의 미화, 아름다움, 노동의 예술화. 진부한 어투인지는 모르나 노동의 참된 경지를 그 구체적 신뢰를 나는 그 65인에게 보는 것이다. 이때 신뢰는 실제 사례. 생산만이 아니라 미를 겸했으며 미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생산의 열매가 아울러 온다. 반드시 꽃밭을 가꾸게 됨으로써의 미를 일컬음이 아니라 만족스러운 노동의 표정의 미를 말합니다. 중냐. 한편 그의 착실한 자태를 바라볼 때 나는 그 허리굽은 65의 여일한 생활의식에 비교해 자신의 그것이 때때로 월등 저하되고 소침됨을 깨닫고 부끄러운 생각을 마지못한다. 자, 그러니까 어때요? 나는 이 노인의 어떤 그 생활 패턴, 생활의 모습을 보고 나는 저렇게 못하네. 나는 좀 게으른데 하고 부끄러워하는 겁니다. 주기적으로 생활 의욕이 급격히 절약되고 침체된 일종의 플레토의 지대에 다다르게 될 때 주의가 어둡고 진퇴가 귀찮고 우울, 점이 되어 결과는 생활력조차 감퇴되어 버린다. 여기는 뭐 나의 상황이죠. 때때로 가라앉는다는 얘기입니다. 상당히 가라앉아요. 욕심이 없고 희망이 없는 탓이라면 65의 앞에 너무도 보라먹고 비굴해 얼굴이 붉어질 지경이나 창피하죠. 이 늙은이 앞에서는. 솔직하게 말하여 그 대체 희망이라는 것이 어떤 내용, 어느 정도, 어느 거리의 것인가를 생각할 때 역시 답답해지는 것이 당연하며 뜻없는 명랑은 도리어 천치의, 바보의 소유로 바뀌는 생각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죠. 저 노인 저 기록도 없고 하는데 저게 무슨 재미로 저렇게 한 거지? 도대체 왜 저럴까?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4번. 34번. 희망의 의미를 구체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글쓴이 심정이 드러나고 있네요. 다시 질문입니다. 같은 세대의 젊은이들에게 그대는 생활의 신조를 어떻게 세웠느냐가 묻고 싶은 때조차 있다. 빈틈없는 이론으로 든든히 무장을 해본다 하더라도 행동이 없는 이상 갑을 흑백을 어떻게 가린단 말인가. 참으로 웃을 수 있는 사람은 웃어보라고 다시 청해보고 싶다. 우울을 말할 때가 아닐지는 모르나 때때의 생활의식의 저적이 밑바닥에는 너무도 절실함이 있다. 네, 그래서 뭐 아무리 정신문장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천하지 않으면 별 소용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할 바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길이 없는 것이다. 여기에 좀채 구하기 어려운 점의의 근본이 되는 원인이 있기는 있는 것이나 그러나 그렇다고 허건날 상을 찌푸리고만 지낼 수도 없는 노릇이니 가까운 손잡이를 잡고 억지로라도 플레토를 정복하고 식물 이하의 무기력에서 식물 이상의 행위 생활로 실천하는 생활로 애써 솟아올라야 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예. 자, 아까 미안합니다. 네, 이걸 가구로 해석을 했는데 가구가 아니었네요. 예. 그래서 봄뜻의 장인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다. 자, 그러면 우리가 35번에 5번도 확인해야 되겠죠. 자신의 현재 상태에 이르게 된 근본적 원인에 대한 글쓴이의 판단이 드러나 있죠. 그래서 35번 적절하지 않은 것은 2번 의욕 해소되어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러면 36번에서 4, 5번 우리 또 확인을 해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적절한 거 찾기였습니다. 자, 나의 아침은 글쓴이가 관찰한 대상의 일관된 행동의 시간적 배경. 그렇죠. 이때 아침은 그 늙은이 하면 노인의 어떤 이렇게 반복되는 일상이 나타나 있습니다. 5번도 확인. 나의 꽃밭은 글쓴이가 경계하는 경계가 아니라 동경과 존경이죠. 따라서 답은 4번. 자, 36번입니다.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서리적 표현을 활용하여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자, 우리가 방금 이 나를 봤잖아요. 자, 그럼 서리적 표현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해줬어야 되는데 서리적 표현이 있었나? 서리법이 요거 이따가 좀 찾아보겠습니다. 또 바로 찾으려니까 안 보이네. 네, 서리 우선 보류. 구체적 지명을 활용하자. 우리가 지금 나를 봤지만 지명이 안 나와 있었고 청각적 이미지. 자, 나에서는 청각적 이미지보다는 시각적 이미지를 주로 쓰고 있었죠. 다음에 연쇄의 방식을 사용하여 상황의 심각성을 표현하고 있다. 자, 연쇄법은 뭐냐면요. 꼬리를 이렇게 이어가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장독에 묻고 묻은 것을 꺼내고 꺼낸 것을
털고 뭐 이런 식으로 간다고 쳤을 때 이렇게 묻고 묻은, 꺼내고 꺼낸 것 이렇게 연결고리를 만들어줘요. 이런 걸 연세법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이따가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언어 유희를 통해, 언어 유희는 말장난 치는 건데 이건 없었습니다. 자, 그럼 2번 아니면 4번이 되겠는데요. 자, 먼저 한 2번, 2번이라네. 1번 아니면은 4번이 되겠는데 서리적 표현 한번 찾아볼게요, 여러분들. 가에서는 서리법이 있었죠. 여기 있네. 가에서는 서리법이 있습니다. 서리법이 있었고, 나에서는 그러니까 의문형을 찾으면 되고, 서리법이라고 하는 것은 의문형으로 묻기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수사의문은 진짜 궁금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어떤 수사적인 의문문이라고 보면 됩니다. 요거를 조금 찾아보도록 할게요. 이거를 아까 여기 있군요. 예. 네, 방금 찾았다. 그래서 읽어가면서 표현법 찾아야지 이런 문제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저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읽어가면서 표현법 찾아야 되는데 내용이 좀 추정하다 보니까 표현법이 안 됐네요. 이 문장을 다시 보면 빈틈없는 이론으로 든든히 문장을 해본다 하더라도 행동이 없는 이상 감을 어떻게 가린단 말인가? 네, 이게 서리법이죠. 가릴 수 없다는 얘기죠. 서리법은 알면서 묻기 방식. 따라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5번 했고요. 36번도 했고, 그러면 이제 37번만 나와 있네요.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 가의 앞내에 곡이 났고 뒷매에 약을 캐며 인생지락을 느끼는 것에서 화자가 자연의 삶 속에서 위안을 얻고 있다. 맞죠? 2. 나의 근로와 예술을 동시에 가진 생활이 노동의 참된 경제라는 것에서 글쓴이의 깨달은 가치 있는 삶이 드러난다. 그렇죠? 3. 금서일시를 내 분으로 여긴다는 것에서 화자가 속세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고민 없어요. 가야금과 한방에 가야금과 책, 자연 친화 속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문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인생지락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인생지락. 금서일시는 여기 있죠. 네. 속세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없고 다만 임금에 대한 어떤 그런 연군의 마음이 남아 있는 겁니다. 자, 뒷부분도 볼까요? 나의 소침됨을 깨닫고 생활 의욕이 급거이 절약되었다는 것에서 글쓴이에게 해결하고 싶어하는 고민. 뒷부분은 맞죠? 앞부분은 틀렸다. 답 3번. 4, 5번도 확인하겠습니다. 가에 내 근심 무익한 줄 모르지 않지만 천성을 못 변해 가소롭다는 것에서 화자가 번민을 떨치지 못한 자신 성찰 맞고, 나의 육시봉의 생활의식에 비교해보면 부끄러워하는 것에서 글쓴이가 타인과 대조하며 자신을 성찰하고 있다. 그렇죠? 가의 강호의 일민이 되어 축성수나 하리나에서 화자가 은거하면서도 세상을 향한 마음. 그렇죠? 이때 세상은 누구? 임금입니다. 임금이 북궐. 세상 속에 있으니까. 나의 상을 찌푸리고만 지낼 수 없다며 행의 생활을 다짐하는 것에서 글쓴이가 무기력한 삶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낸다. 그렇죠? 그래서 아닌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작품이 뭐였더라? 화춘의 장, 미안합니다. 이 장이 가구장자가 아니라 장인, 화춘의 장과 일민가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